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을 했던 맏언니 조혜리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집 앞에 한강고수부지가 있어서 정말 취미 삼아 겨울방학 특강으로 부모님과 같이 놀러 갔어요. 정말 취미로 시작을 했는데 그 계기가 돼서 이렇게 쇼트트랙 인생 23년을 지금까지 해올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접하게 됐고 재밌고 어쨌든 얼음판에서 미끄러지고 자꾸 넘어졌다가 다시 또 일어나고 막 미끄러져서 나가는 그런 부분이 너무 어린 나이에서는 되게 신기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도 너무 하고 싶었고 또 그런 모습을 또 부모님도 좋아하시니까 그렇게 시작된 것 같아요. 네, 당연히 스케이트를 시작을 하고 나서부터 또 동계 스포츠에 또 관심이 자연스럽게 생기게 됐고, 그러면서 동계 올림픽이나 그런 여러 시합들, TV에서 보는 그런 많은 장면들을 보면서 정말 또 자연스럽게 나도 TV에도 한번 나와보고 싶다, 금메달을 따고 싶다, 국가대표가 돼야지 라는 정말 어린 나이에는 어떻게 보면 좀 막연한 그런 꿈을 가지고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롤모델로 삼았던 전희경 언니가 계신데 지금은 정말 친하게 연락도 하고 또 그런 사이가 됐습니다. 전희경 선수 같은 그런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돼야지라는 그런 꿈을 가지고 시작을 했었고, 중요한 건 어릴 때 제가 일기장을 항상 쓰잖아요. 초등학교 이렇게 방학 숙제도 그렇고 항상 그런 글귀가 써 있었어요. 지금도 보면 되게 재밌고 그러네요. 사실 어렸을 때 정말 그때 그 시기에만 할 수 있는 사소한 거서부터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 정말 잠도 많이 부족했고, 이 쇼트트랙 종목이 사실 다른 종목에 비해서 정말 많은 훈련량을 필요로 하고, 또 스케이팅 그런 훈련 시간도 많이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태릉 선수촌 안에서도 운동량이 가장 많은 부로 손꼽히기 때문에 그런 힘든 것들을 많이 겪어왔죠. 중간에 포기하고 싶었던 적도 당연히 많았고, 정말 수학여행 같은 것도 가보고 싶었고, 친구들이랑 학교 끝나고 맛있는 거 사 먹고 그런 부분이 전혀 없었으니까 그 어린 나이에는 그런 것들도 다 부럽고 때로는 싫은 적도 사실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또 어떻게 겪어왔는지 지금 생각하면 좀 대단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 시합도 정말 많았었고, 또 시합을 치르면서 내가 금메달을 따고 상대 선수들을 이겼을 때 또 그런 스릴이나 그런 희열 같은 그런 느낌을 또 잊을 수가 없었고, 정말 기쁨의 순간은 정말 잠깐이거든요. 그리고 나서부터는 또 다시 엄청난 힘든 훈련을 하는데, 사실 승부욕도 많았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차마 놓을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어린 나이였지만 또 목표가 확실했었기 때문에 전혀 크게 흔들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금메달이기 이전에 사실 지금 생각하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나이에 올림픽 금메달을 땄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도전을 계속 해오면서 이 길이 맞나, 사실 이 나이에 지금까지 뭐 선배들도 그렇고 이렇게 많은 나이에 올림픽 메달을 땄던 선수들은 없었는데, 주위에서도 다 끝났는데 또 이제 도전을 하는 거에 대해서 뭐 안 좋다기보다는 조금 이제 조혜린이 끝났다라는 그런 얘기를 벌써부터 많이 들었었거든요. 사실 그런 부분을 계속 이겨내면서 제가 도전을 해서 결국에 이렇기 때문에 더 어린 나이에 못 모르고 사실 메달을 딸 때보다는 더 힘든 과정 속에서 제가 많이 느꼈던 것 같고,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부상도 정말 많았고 119도 거의 한 6번 실려갔던 것 같아요. 너무 크게 다쳐가지고 정말 뭐 굴곡도 많았었고 즐거운 날, 뭐 슬픈 날, 힘들었던 날 많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되게 강해진 것 같고 제 자신이, 그러다 보니까 조금 어느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점이 좀 예전에 비해서 많이 바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도 많이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사실 밴쿠버 동계올림픽 때 이제 계주 경기에서 좀 석연치 않은 판정으로 중국에게 금메달을 내줬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시기 이제 직후에 제가 많이 변했었어요. 그 밴쿠버 동계올림픽 직전까지는 꼭 1등을 해야 되고 꼭 정말 잘하고 싶었고, 지면 너무 속상하고 너무 힘들어했고 사실. 근데 이제 그 이후에는 예를 들면 무슨 부상을 놓고 봤을 때, 아, 난 진짜 불운하고 나만 다치는구나, 남들은 멀쩡한데 나만 다치고 나만 힘들구나, 난 정말 운이 없는 애구나 라고 생각했다면, 그 기점 이후부터는 더 크게 다치지 않은 게 다행이다, 이 정도가 어디야 라는, 뭔가 같은 상황을 났을 때 제가 최대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이후에 오히려 일이 더 잘 풀리고, 정말 많은 나이, 쇼트트랙에서는 환갑이라고 하는데 환갑 나이라고 하는데, 그런 긍정적인 생각을 통해서 제가 많이 이제 성장을 한 것 같아요. 네, 당연히 없었을 수가 없고, 사실 저는 정말 마지막 기회였었잖아요. 저와 예를 들면 이제 심석희 선수는 거의 띠동갑 차이가 나고, 어떻게 보면 또 많은 기회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인데 사실 저는 정말 마지막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사실 욕심도 있었고, 또 제 욕심만으로도 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정말 나이 때도 다들 이렇게 골고루 정말 잘 이제 이루어졌었는데, 그런 어린 후배들을 사실 잘 이끌어 가는 게 정말 중요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저도 힘든 부분이 있고, 훈련을 하면서 사실 어린 친구들 따라가기가 쉽지 않거든요, 체력적으로도. 사실 저도 너무 힘든 부분이 많은데, 사실 힘들다는 표현을 뭐 애들한테 할 수도 없는 거였고, 저는 그냥 애들 다독여주고 힘내라 힘내라 하는 거밖에는 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정말 힘들었던 것 같아요. 힘들다라는 표현을 할 수가 없었던 게,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에 이제 금메달을 따고 시상대에 올라갔을 때는 이제 저 혼자 울었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선 어쨌든 정말 후배들이 잘해줬어요. 그거는 정말 계속 제가 고마워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사실 한 시즌을 해오면서 사실 후배들도 많이 혼내기도 했어요, 가끔. 그 부분이 끝나고 나니까 괜히 이제 미안해지면서, 근데 다행히도 후배들이 이제 알아주더라고요. 그게 이제 또 거기서 또 울컥하고. 뭐 후배들한테도 항상 얘기해 주는 게 뭐냐면, 먼 목표를 세우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애들한테도 항상 얘기했던 게, 우선 오늘 최선을 다하고 주어진 거에 내가 최선을 다하다 보면 분명히 또 길이 열린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작은 목표를 하나하나, 그냥 내 앞에 있는 작은 목표를 세워서 나가다 보면 그 큰 목표까지는 또 금방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항상 그런 생각으로
네, 막연하게 어느 정도의 큰 틀은 잡아놓지만 그 안에 세부적인 그런 목표들을 저는 세워서 실천을 해 나갔던 것 같아요. 그냥 이 악물고 정말 피나는 노력을 사실 했죠.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사실 친구들, 뭐 운동선수들 친구들뿐만 아니라 뭐 학교 친구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친구들끼리 어딜 간다거나 저는 사실 카페에서 수다를 떤다고 하더라도 뭐 그 다음날 있을 훈련 걱정에 100% 정말 그 분위기를 즐길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힘들고, 또 다이어트나 여자 선수들은 사실 체중 문제가 가장 중요해서 사실 그런 다이어트 문제 때문이라도 친구들을 최대한 안 만나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저 나름대로는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원심력이 워낙 큰 이제 쇼트트랙 자체가 작은 원을 돌아 나가야 하기 때문에 체구가 크거나 조금 몸집이 이렇게 큰 사람들은 빨리 지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항상 정말 뭐 하루에도 러닝 시간만 거의 어마어마했던 것 같아요. 네, 땀복 입고 많이 뛰고, 뭐 남산 몇백 개 계단도 막 계단 뛰기로 올라가고, 정말 갑자기 생각나네요. 네. 그래서 온 가족들이 다이어트를 같이 해야 돼요. 저 때문에 부모님들은 저녁을 못 드신다거나 나가서 드시고 오신다거나, 뭐 하루에 한 끼는 배부르게 먹고 그 다음에는 최대한 안 먹으려고 노력하고, 그 청소년기 때는, 성장기 때 특히 그게 정말 힘들었어요. 먹는 게 지금 먹는 생각밖에 안 드는데 그걸 못 먹고 참아야 되니까. 그리고 몸무게를 이제 아침 저녁으로 계속 이제 코치 선생님들께서 이제 재면 0.1, 2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것저도 먼저 혼나기도 하고, 많이 또 러닝 시간으로 이제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이 힘들었어요. 장미란 언니랑도 또 친하고 그러다 보니까 장미란 재단에 또 같이 들어가 있고요. 또 여기저기서 사실 좀 많이 불러줘요. 봉사활동을 이제 하는 거에 있어서. 저도 적극적으로 저도 그런 부분을 참여하고 싶어서 네, 항상 이렇게 다니고 네,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어요. 또 은퇴를 했기 때문에 더욱더 이제는 그동안에 많은 국민 여러분들께 그런 받았던 사랑들을 이제는 뭐 그렇게 돌려드릴 수 있는 거니까 연탄 배달도 하고 뭐 김치도 담그고 정말 다 그냥 봉사활동이거든요. 근데 그런 활동들을 하니까 또 다른 뿌듯함이 또 있더라고요. 네, 정말 저한테도 또 다른 또 큰 경험이 되는 것 같고 또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고 네, 뿌듯하게 봉사활동하고 있어요. 이제 예전에 장미란 재단에서 같이 이제 연탄 배달을 했었는데요. 연탄 배달을 이제 2번째였는데 정말 그동안은 사실 그렇게 뭐 여유가 뭐 있고 없고를 떠나서 정말 이렇게 주위를 제가 이렇게 넓게 보면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아예 없었었거든요, 사실. 저 하기도 너무 힘들고 바빴으니까. 근데 연탄 배달을 하고 그 정말 산 꼭대기에 있는 어르신들 이렇게 배달해드리고 나니까 너무 뿌듯한 거예요. 그래서 이 느낌은 뭘까? 네. 그래서 그때 이후로 계속 이제 저도 하고 싶다는 뜻을 밝히고 있고, 네. 네, 2년 뒤에는 이제 우리나라 평창에서 올림픽이 열리잖아요. 사실 그 평창 동계올림픽이 개최지가 딱 결정이 됐을 때 정말 이제 또 좋았었거든요. 제가 뭐 선수로 있던 아니던 우리나라에서 동계올림픽을 열린다는 거는 정말 저도 영광이고, 사실 그 자리에 설 수 없어도 정말 꼭 한 번은 가서 후배들을 이렇게 직접 응원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또 좋은 기회가 와서 또 SBS에서 지금 또 해설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기회가 된다면 또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선수는 아니지만 또 해설위원으로 활동을 해도 정말 영광일 것 같고, 그래서 해설 연습도 저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네, 이제 더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도 공부도 좀 이제 마치지 못해서 학업을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고,
사실 소치 올림픽 이후에 제가 이제 작년 2015년 12월 31일로 이제 은퇴를 했는데 한 1년 반 정도를 우리 여자 후배들 그리고 이렇게 어린아이들을 많이 가르쳐주고 옆에서 많이 도움을 줬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나중에 또 우연하게 또 좋은 기회가 오면 그런 부분도 내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지금 여러 가지 생각은 많은데 저는 정말 7살 이후로 지금 30살이 될 때까지 스케이트만 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조금은 내려놓고 저도 재충전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그다음에 제가 하나씩 또 평창 동계올림픽이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하나씩 이루어 나가고 싶어요. 이제 그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사소한 것들부터 청소년들은 정말 당연히 학업일 것이고 그때는 정말 그때에 맞춰서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학업이 됐던 뭐 친구 문제가 됐던 무슨 뭐 부모님과의 여러 소통, 뭐 대화 그런 문제가 됐던 뭐 부모님과도 대화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본인이 좋아하는 뭐 나중에 흥미나 적성을 또 통해서 뭐 진로를 결정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저는 정말 부모님과 대화를 좀 많이 하는 스타일이었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그때 그 시기에 할 수 있는 또 해야만 하는 그런 학업 공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네, 부모님과의 그런 시간도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선 꿈을 가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본인이 또 잘하고 또 잘할 수 있고 또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 찾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꿈을 향해서 정말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흘린 그런 땀은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중에는 알게 되실 거예요. 저는 그 부분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고 사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가다 보면 중간에 많이 뭐 포기하고 싶고 힘든 일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생각이 많이 들 수도 있겠지만 정말 자신을 믿고 자신이 오랫동안 꿈꿔왔던 그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화이팅 하시고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근데 사실 한번 부상을 당하고 나면 다시 본인의 자신 컨디션으로 되찾기까지는 그 2배의 시간이 걸리거든요. 쉰 만큼의 2~3배의 시간을 더 들여야 되기 때문에 한 번 부상이 엄청난 큰 이제 타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사실 유명할 정도로 큰 부상을 많이 당했었어요. 태능 선수촌에서도 지금 한 50년 역사를 가진 태능 선수촌인데 저 때문에 119가 처음 들어왔대요. 정말 단골로 병원을 갈 정도로 지금 생각하면 정말 생각하기 싫을 정도로 아찔한데 그런 부상 때문에 사실 많이 포기하고 너무 두렵고 또 다칠까 봐 무섭고 그런 부분이 되게 컸었는데요. 결국엔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네, 저는 그냥 이 운명인가 봐요. 이게 무슨 느낌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 한마디를 표현할 수 있는 단어는 없는 것 같아요. 사전에도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희열도 아니고 감동도 아닌데 제가 그 느낄 수 있는 그때의 감정은 표현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정말 오랫동안 제가 꿈꿔왔던 그 자리였기 때문에 와, 이러려고 그동안 그렇게 힘들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저는 많이 울었었죠. 그래서 그동안에 힘들다고 표현 못했던 그런 저 개인적으로 힘들었던 부분들 그리고 또 후배들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 생각하면서 또 마음고생한 또 부모님도 있고 그런 생각하니까 눈물이 그냥 계속 나오더라고요. 네. 당연히
없을 수가 없었죠. 그리고 계속 제가 원하던 목표, 그리고 여자 쇼트트랙 선수 나이로서 가능한 메달을 딸 수 있는 그런 가능한 그런 시기에 저는 이미 그걸 놓쳐버렸기 때문에 더더욱이 이미 돌이킬 수가 없는 부분이었어요. 그렇다고 지금 평범한 삶으로 돌아가기엔 또 너무 멀리 와버렸고, 그런 생각을 사실 안 할 수는 없죠. 그래도 계속 그럴 때마다 사실 그렇게 흔들리면 또 저만 손해이기 때문에 계속 마음을 다잡았던 것 같아요. 결국에 그래도 메달을 따서 이제 모든 게 이제 정말 조금의 아쉬움, 미련, 후회 전혀 없이 이제 마무리를 잘한 것 같아요.